개인회생 절차만 밟으면 모든 빚이 마법처럼 탕감된다고 믿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절대 안 없어지는 빚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어떤 수로도 절대 해결되지 않는, 탕감되지 않는 채무란 것도 있거든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서류를 아무리 꼼꼼히 준비해도, 내 형편이 어렵다고 아무리 법원에 선처를 구해도, 법원 재판부에 아무리 마음씨 좋은 회생위원이나 판사님이 걸려도 이거는 탕감해 줄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에 보면 비면책 채권이라고 여기에 규정을 해두었거든요. 오늘 이 내용을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집중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로 절대 안 없어지는 빚, 무엇인가요? 첫 번째가 바로 누락된 채권입니다. 여러분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저 빚을 탕감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신청하려면 채권자 목록에다가 여러분 채권을 적어야 되거든요. 1번 국민은행 5천만원, 2번 우리은행 3천만원, 3번 삼성카드 500만원, 이렇게 채권자 목록에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거기 있는 것들만 탕감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 기재하지 않고 그냥 제출해버리면 탕감이 되지 않는 거니까 채무자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가족이나 친한 친구의 채권이니까 나는 탕감 받을 생각이 없어, 다 갚을 거야, 그러면 기재 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 상거래처 채권이나 내가 꼭 탕감받고 싶은 채권은 기재를 하시기 바라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채권자 목록을 작성을 완료하면 채무자께서 빠진 게 없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깎을 수 없나요? 그것도 안 됩니다.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정책적인 이유인데, 세금은 국가가 받는 소득이잖아요. 국가는 세금 없으면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정책적으로 세금에 대한 탕감을 막기 위해서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세금은 비면책이고 전액을 변제해야 되는데 나의 변제 기간 절반의 기간 내에 다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36개월 변제하는 사람이면 1개월부터 18개월 안에는 세금을 다 변제해야 됩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세금을 100%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세금 금액이 크면 경우에 따라서는 절반 기간이 아니라 더 긴 기간으로 선처를 해주는 경우도 많은데 예외는 있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나의 소득이 200만원인 경우에 1인 생계비 154만원을 제외하면 월 46만원만 변제하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세금 채무가 1800만원 있고 금융 채무가 2000만원 있다고 가정하면 나는 36개월 변제 기간 중에 1회부터 18회 사이에 세금을 전부 다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800만원을 18개월 내에 전부 다 변제를 해야 되니까 1800 나누기 18개월 하면 한 달에 변제금이 100만원이 되겠죠. 원래는 46만원 변제할 사람이 세금이 많으니까 변제금이 100만원으로 커지는 겁니다. 벌금이나 과태료는 회생에 포함 안 되나요? 네, 그것도 탕감되지 않습니다. 벌금이라는 것은 형벌이잖아요.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사가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에 가서 저 사람을 징역을 보낸다, 벌금을 내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뭔가 국가 형법을 어긴 게 있어서 처벌을 한 건데 이걸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탕감받게 만들어 버린다면 형사재판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벌금은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과태료는 형사재판을 한 건 아니고 구청이나 시청 같은 행정청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돈을 얼마 내라, 뭔가 질서 위반이 있을 때 돈을 내라,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하는 건데, 이것도 과태료 처분을 개인회생에서 탕감받아 버리면 행정청이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정책적 이유로 과태료도 탕감받을 수 없게 해두었습니다. 폭행이나 사기치고 물어줘야 하는 돈은요? 그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인데 그것도 탕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폭행을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거를 개인회생으로 탕감받겠다, 이것도 정책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실무상 뭐 상해 폭행으로 손해배상 청구받는 건 별로 없고 제일 많은 게 사기죠. 사기. 내가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게 사기가 됐을 경우에 나는 고의로 저 사람한테 사기 피해를 입힌 사람이니까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채무를 탕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갚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사기 고소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경찰에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고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잘 소명하셔가지고 무혐의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유죄가 나오는 순간 탕감받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럼 실수로 낸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방금 물어보신 교통사고 같은 것은 일부러 한 건 아닌데 과실로, 실수로 범한 행위들이잖아요. 고의로 불법 행위를 가한 경우에는 요거는 탕감이 안 되고, 과실로 가한 경우에는 그냥 과실 말고 중과실 있죠. 중과실 앤드 상대방의 재산 말고 생명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인 경우에는 비면책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교통사고 있겠죠. 술 먹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상대방한테 상해를 입혔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다. 이런 것들이 중과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중과실 앤드 상대방의 생명 신체를 침해했고 앤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니까 이런 것들이 비면책이 될 수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회생법원에서 그냥 과실인지 중과실인지를 다시 판단을 하거든요. 여러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뭐 12대 중과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법에 따라서 중과실이 된다고 채무자 회생법에서 반드시 중과실이 되는 건 아니고, 법원에서는 채무자 회생법의 취지상 채무자를 구제해 주려는 제도를 고려해서,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최대한 채무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사업하다가 직원들 월급을 못 줬다면요? 네, 그 월급 퇴직금 못 준 것도 비면책입니다. 이거는 정책적으로 볼 때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함이죠. 직원 50명, 100명 대책 없이 고용해서 일 다 시켜먹고 나중에 월급 달라고 나는 회생으로 다 탕감받겠다. 이러면 채무자를 구제하는 문제보다 저 50명, 100명이 되는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아서 생계가 힘들어지는 게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월급 퇴직금 못 준 거는 탕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사업이 힘들어지시면 빨리 사업장을 정리하고 권고사직을 하든 사표를 받든 빨리 정리해서 직원들도 다른 데 취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이 이미 힘들어졌는데 답이 없는데 직원들한테 다음 달에 줄게, 다음 달에 줄게, 날 좀 기다려 달라, 나 한번 믿어 달라, 이런 식으로 가면 오히려 문제가 커지고, 그렇게 밀려버린 월급 퇴직금에 대해서는 탕감도 되지 않고 직원들은 다른 데 이직할 기회마저 놓쳐버리고 나중에 해결하기 힘드니까 사업이 힘들어졌다 그러면 직원들은 얼른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후 주는 양육비는요? 네, 그것도 비면책입니다. 양육비 채권 같은 경우는 내가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인정된 권리이잖아요. 자녀가 먹고 살아가는데 자녀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금액이니까 이거를 아버지가 이혼하고 난 다음에 개인회생 들어가서 어머니한테 줄 양육비를 탕감받아 버리면 이것도 정책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양육비 채권 같은 경우도 탕감이 되지 않고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부부가 이혼을 했고 내가 전 배우자에게 월 양육비를 100만 원 줘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법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월급이 300이라고 가정했을 때 300만 원 빼기, 나의 1인 생계비 154만 원 빼고, 그리고 양육비 줘야 되니까 100만 원 또 빼고, 그러면 월 변제금 46만 원 나오잖아요. 46만 원은 법원에 납부하고, 그리고 내가 100만 원 아낀 것은 내가 직접 내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쓰라고 지급하라, 뭐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조건을 달아서 해마다 계좌 내역을 제출해서 양육비를 정당하게 지급했는지 확인해보자, 이렇게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은 양육비 채권자를 개인회생에 포함을 시켜서 300만원 빼기 1인 생계비 154만원은 146만원 변제금을 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이 받아서 100만원은 양육비 채권자한테 주고 나머지 46만원은 은행들한테 채권 금액에 비례해서 배당을 하는 거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양육비는 100% 지급을 해야 되고, 법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양육비를 준다는 이유로 변제금을 낮추어 놓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린 7가지 채권의 경우에는 탕감되지 않는다는 것을 채무자 회생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세금이나 벌금이나 양육비 이런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까지 내가 변제해야 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나의 채무 분할 상환 계획을 만들어 보시는 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변제 계획안을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으니까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해 봅시다.